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좀 특별한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프랑스에서 귀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약간의 감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감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국을 해도 되나 하고 많이 주저가 됐었거든요. 아파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감기니까는 뭐 아파서 귀국을 못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어떤 그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비행기를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사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냥 감기 같다. 이 증상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이라든가 이런데 인후통 같은 게 있으면은 의심을 할 텐데 뭐 그런 거 있었던 건 아니고 콧물하고 이제 좀 기침 약간의 기침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감기라고 확신을 하고 귀국을 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진 신고를 했고 간단한 검사 끝에 그, 그 의사도 어, 감기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따로 이제 무슨 격리 시설로 간 건 아니지만 어, 자택에서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2주 동안의 자가격리, 다시 말해서 저 혼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전화로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고 무슨 수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취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녹음을 하나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도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인문결 TV를 통해서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한국의 상황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안 좋은 의미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조치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물론 특정 종교의 특정 집회 방식, 특정 그 선교 방식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잘못이죠. 그 언젠가 제가 이 종교와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분이 그 신천지 종교와 관련된 분이 이제 댓글도 긴 장문의 댓글도 써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저도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그 한국의 대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또 최근에 그 보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의 BBC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국내 언론에서도 다시 재보도가 됐었죠. 영국에서 그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호평이 이어졌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강경화 장관이 워낙에 이제 뭐 영어 실력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발음 같은 것도 물론이지만
그 내용의 적확성 이런 것들이 아주 말씀을 잘하시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측면에서도 영국인들에게 아주 각인이 잘 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내용이 간결하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고 한국의 상황을 잘 표현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최근 외신들의 평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서 전략적인 이 잘 성공적인 대처를 했느냐,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크게 말해서 한국 정부의 개방성, 그 다음에 투명성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초기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야당이 있어서 야당이 자유로운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비판이 그 뼈아픈 비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비판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거든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설득력 있는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려면은 정부가 초기에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도 됐다. 이런 식의 공격이라면 차라리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현 정부의 방침이,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그래서 이제 과잉 대응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어떤 그 낭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반대 방향에서 뒷북치고 들어오는 비판 같은 거는 오히려 그 비판자의 자질과 능력,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이죠. 초기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건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공격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했었어야, 뭐 이제 야당 걱정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그리고 또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좋은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훌륭한 인터넷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인터넷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역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광속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도 사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현 정부의 뭐 일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시장에 맡겨놨다면은 한국과 같은 이런 그 인터넷망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죠.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촘촘한 인터넷망이 깔려져 있지 않죠. 특히 와이파이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와이파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학이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주가 텔레워킹, 재택근무를 거의 강제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대학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휴학이 아니라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집에서 인터넷이 돼야 말이죠. 와이파이를 켜놓고 있어야 편하게 우리가 뭐 들을 수 있는 거 상식이죠. 무슨 강의를 2시간, 3시간 들으려면은 와이파이를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IT 혜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 시스템,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반 위에서
그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국민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도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민주주의라 하면은 국민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더 고차원적인 민주주의라 하면은 국민에게 수동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풀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죠. 국민을 풀어준다. 그런 수동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과 공유를 하고 국민을 파트너로 삼는다. 혹은 국민을 주권자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그 상대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이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풀어준다는 의미는 국민이 주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제약하지 않는다, 묶어놓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데, 제가 과거에도 몇 년 전이었던가요? 한번 그 자유에 대한 단상을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의 리버티와 프리덤, 영어에서의 그 두 차이를 놓고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 방송을 과거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을 현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 훌륭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전 세계의 반응,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반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대응, 그러니까 그 19 사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의 동향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방어 능력이 탁월하다는 그 능력,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군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뭐 탁월한 독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의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탁월한 방어 능력을 보여줬다는, 이게 유례없는 현 정부의 그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국이 우리가 마냥 샴페인 터트려 놓고 즐길 시국은 아니죠. 여전히 상황은 그 냉엄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아니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직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그냥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탁월한 방어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민주주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런 방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탁월한, 전례가 없다, 전 세계 유례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이 더 심각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국에서의 평가가 이제, 특히 한국에 대한 평가, 한국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잘 막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을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무의미할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그 호평이 나오고 한국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언론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보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지경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외신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뭐 표준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세 가지를 들었었죠.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식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공공의 선을 위한 개인의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제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IT 기술을 포함한 기술적인 그 밑바탕이 돼야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외신의 그 반응 중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4일자 미국의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나온 건데요. 그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수잔 크로포드 교수의 기고문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수잔 크로포드 교수는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그 기고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크로포드 교수는 1929년도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공황과 비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 때였죠. 그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율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공화당 정부였는데 시장의 자율성에 의지하면서 곧 회복될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건 사회주의다 아니면 컬렉티비즘 집산주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교조주의적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지만 상황은 더 암울해져 가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았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트럼프 행정부도 알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대공황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고 결국에 1932년도가 돼서 민주당 정부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미국의 그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부 역할이 거기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을 새삼 우리가 상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지적. 이게 이제 기고문의 골자인데요. 레이건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는 레이건이즘, 대처리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거ቨ먼트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촌스럽게 진보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크로포드 교수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온 결과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다행히 그 미국의 숙적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데올로기적 숙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20세기 전기 후기를 계속해서 관통해오는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미국은 어떤 그 오히려 20세기에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존경 그리고 어떤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미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미국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현재의 그 인식, 상황 인식 굉장히 한심한 지경이죠. 이 크로포드 교수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정부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hollowing out of government라고 이제 부르는데 정보가 없다는 거죠. 정보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게 그대로 그 지금까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건 시대 이후에 미국의 그런 그 정부 공동화 현상 그 결과 그 대가를 지금 바로 코로나 사태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무너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고소하다, 즐기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닌 것이죠. 미국에 있는 지인들도 걱정이 되고 미국이 빨리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이 사망자 그 다음에 확진자를 제로로 만들 수는 그건 불가능하죠.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통제권 안으로 집어넣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치르고 있는 그 대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그런 그 정부 공동화 현상, 신자유주의 이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의 지속적인 지적이 되어오는 의료 보험 문제 있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그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검사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하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텔레워킹,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럴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이 크로포드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포드 교수가 말하는 미국의 이 취약한 부분의 정반대의 경우가 어디냐?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강점, 장점, 한국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그냥 취해서 어떤 그 샴페인의 안주거리로 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제는 그 맨 앞서 있다는 것, 선진적인 대응을 하는 이 전위 부대의 신중함 이런 거를 가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위 부대라 하면은 맨 앞에 나서 있는 것이죠. 가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전위 부대입니다. 그게 전초 부대. 그게 아방가르드고 그 아방가르드를 예술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앞으로 신중한 그리고 고민이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로포드 교수에 따르면은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서 모든 곳에 이 광섬유 인터넷 접속을 구축했고 민간에 맡겨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접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은 알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IT망을 깔았던 것이고, 그게 현재의 한국의 인터넷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이 담당한 어떤 그 IT 분야,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IT 공룡들이 있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와이파이도 비싸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그 차이가 공중보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우리 지금 많이 얘기하는 이 드라이브 스루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따라하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 받아서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30만 건을 넘어섰죠. 이 진단 검사,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 독일 슈피겔지 그 시사 주간지인데 유력한 시사지죠. 거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적을 하느냐? 독일도 사실은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 검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속도가 느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러면 빨리 하면 될 거 아니냐?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독일도 장비와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속도를 높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속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금방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사 키트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거즈, 그러니까 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거 주로 독일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그걸 수출할 그런 여력이 없죠.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필요하죠. 하지만 그러면 이런 비상 시국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평상시에는 그게 뭐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야당도 마스크 보급과 관련된 그 재정을 삭감하자는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그 경제성만 생각을 하면은 이런 비상시국을 감당해낼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꼴이라는 거죠. 유럽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최근 독일의 슈피겔지도 지적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게 그 크로포드 교수의 조금 전 LA 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가 뭐냐? 정부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왜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왜 만들어진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가상의 하나의 그 법인을 세워놓은 것이 이게 정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아닌데 하나의 하나의 조직체인데 그것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한 법인화 시켜가지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안위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려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평상시에 내 능력대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세금이 아깝죠. 사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고 내 가게가 잘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 내려고 하면 되게 아깝죠. 내가 이 세금만 아니면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평상시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세금을 왜 낼까요?
위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 이거죠. 그 가게 손님이 보호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그때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부의 구성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지금 현재의 미국, 현재의 유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 이게 바로 현재 같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공공 영역,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안 보이죠. 저렇게 왜 있나 싶죠. 쓸데없는 돈 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부, 그다음에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낭비처럼 보이죠? 낭비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것,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국,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특유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죠. 방임주의적인 사고.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면역을 기르면은 그러면 극복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만 놔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전혀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죠. 실제로 바이러스가 많이 안 퍼질수록 강력하고 힘이 많이 퍼질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면역이 되고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 글쎄요, 그 방임주의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무슨 말까지 하느냐면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뭐 글쎄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방임주의를 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영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는 정책을 방향을 바꿨죠. 그냥 정부가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 Defense Production Act라고 하는 그 국방 생산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가동을 했죠. 뭐냐면은 원래 그 미국에서는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도 시장 원리에 맡기죠. 시장에서 많이 수요가 있으면 많이 만드는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안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실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 생각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이거를 발동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아무리 방임주의, 아무리 시장 원리, 아무리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원리 하에서 작동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모든 그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건 허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국가는 존재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은 현재와 같은 바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국가는 안 보일수록 좋죠. 그리고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후원자로서의 그런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평화로울수록 정부는 안 보이는 것이 좋죠. 하지만 비상시국이 되면은 국가는 전면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제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공공 영역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현재 우리가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대처를 하면서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로 만들어진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위기 상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항상 그런 한번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현재의 사태를 당장 막아내는 것이 가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차후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최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 에피소드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